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전울입니다. 자, 장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장들 요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이 참 쉽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 백화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메르스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가 퍼지면서 유통업계가 상당히 타격이 심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극과 극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더 난 그런 유통업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의 유통업계들은 전체적으로 타격이 좀 많이 심했었죠. 그게 좀 해소되고 있다, 이런 뉴스거리가 나와 있어서 거기서부터 단초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좀 보시죠. 자, 메르스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마트나 백화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는 반등 신호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때문에 살짝 그런 모양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메르스 여파 때문에 분명히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 경기 자체에도 영향이 크게 미쳐진 건 기정사실인데요. 그렇게 돼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수요가 줄었던 것이 어제 이제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아직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공식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종결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요런 시점이 어떤 성수기 쪽에 들어가는 시점이죠. 이제 이 휴가철에 들어가면서 많은 게 또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벤트로 인한 단발적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신호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매출이 있나 봤더니, 이마트 같은 경우는 나들이 관련 상품 매출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죠. 이게 이제 그런 요인이 감소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이 증가되는가, 이건 이제 조금 더 지켜서 8월 달에 지켜봐야만 안정감이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백화점을 보게 되면요, 매출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2009년, 10년, 11, 12, 13년까지만 보더라도 늘어나는 속도가 더딥니다. 이제 27조에서 28조, 29조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지 않고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트렌드를 이어가는 그냥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분명히 그럴 텐데요. 백화점은 사실 중요한 몇 개 백화점 업체들, 몇 개 백화점만 보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죠. 백화점 보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거기에요. 특별히 줄어들고 늘어나고 아니라 롯데백화점이 앞서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앞서가고 하는 부분이 시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백화점 안에서 서로 뺏어먹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통이 살아난다 해서 백화점이 아주 급작스럽게 증가되지는 않을 건데요.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은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또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백화점을 어느 정도 견제할 만한 그런 규모로 커졌단 말이에요. 또 많이 이용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통 전체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 2015년에 예상 수익률이, 그러니까 예상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봤을 때 백화점은 불과 1.3%입니다. 백화점은. 백화점은 사실 점유율이 늘어나는, 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어디가 가장 크냐? 인터넷 쇼핑몰. 이쪽은 압도적입니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것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유통업계도 이 판도 자체가 완만하지만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읽어줘야 될 텐데요. 유통업계가 살아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줄다가 이제 유통업계가 호전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화점이든 또 마트든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이든 어딘가는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근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으로 부각이 된다면 그동안에 못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져 있던 기업들은 그걸 빌미 삼아서 반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백화점 매출은 감소됐다가 7월 들어서 이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긴 하는데, 이 주요 백화점을 보면요. 다음번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백화점 업계에서 그렇게 진행되면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이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는 만큼 백화점이나 편의점은 줄어듭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백화점에 대한 어떤 유통업계의 대표인 백화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상대 입장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몇 개 종목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백화점 업계 중에서 오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왕자인 아니냐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주목해 볼 만한 모습에는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메르스로 인한 우려스러움이 해소됐을 때 먹힐 수 있는 가격권대인가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몰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세 종목하고 편의점 한 종목 지금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 현대백화점을 좀 보도록 하죠. 현대백화점은 사실 이제 유통업계 대표 종목이긴 합니다만 유통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케이블 TV 같은 MSO 이런 쪽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은 상당히 포지티브한 어떤 시그널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 자체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개연성은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 롯데쇼핑은 좀 별건으로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롯데쇼핑을 볼 건데요. 롯데쇼핑은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아침 시초가 나오기 직전의 움직임인데 뭐 크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별도의 이유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신세계백화점을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데 물론 그 주가가 내려온 것이 메르스 영향이었다면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면을 분명히 좀 체크하시면서 짧게 보실 분들이 볼만한 시점까지 와 있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 이제 편의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밀리고 추세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저 가격권대에서 뚝 떨어져 내려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갈 여백이 확보가 됐겠죠.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유통업이 좀 호전된다, 매출이 증가된다 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선 수급과 더불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신다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오늘 네 종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